김건희 얘기는 쭉 했는데 그래도 얘기 안 하면 섭섭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또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충격적인 또 이제 발언이 있었죠.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밤에 관저에 곽정근 전 사령관을 비롯한 이 수뇌부를 이제 군 수뇌부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계란말이도 윤석열이 직접 해주고 네. 한남동 고깃집에서 김치도 가져와서 뭐 극진히 안주를 준비해서 이제 소맥을 말아 먹은 건데 거기서 했던 이 발언 처음으로 공개가 돼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곽종원 전 사령관의 말은 한동훈 잡아서 총이라도 쏴서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등 다른 정치인까지 얘기했지만 어쨌든 한동훈은 뇌리에 박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발언은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거 예. 윤석열이 한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어떤 문장 구조, 언어 습관이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뭐 잡아오면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총으로라도 칼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계엄 때 뭐라고 했냐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네, 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 1월에 윤석열 체포하려고 가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뭐 총이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 그리고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요. 뭐라도 해서 뭘 해라. 이걸 딱 들으면서 아 윤석열의 표현이구나. 이때 이렇게 들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 윤석열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조, 언어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문장 구조가 딱 듣는 순간 예. 아 이거 윤석열이 한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그리고 이 곽정근 이 전 사단 사령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것도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그 배경이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 사령관.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신문을 하지 네. 않습니까? 신문을 맞아요. 하면서 마치 말이 계속 틀려지고 있다. 그다음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다 못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폭로를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 안 했다. 네, 얘기 안 했던. 처음으로. 네, 그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자기 상사이기도 하고 굳이 뭐 이런 말을 할 것까지 있겠냐. 12월 3일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얘기 안 했던 거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예. 그날 들었던 얘기를 그냥 기억했던 얘기를 해버렸다. 즉흥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검찰 수사에서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지금 이 곽정근에 대한 수사는 이미 올 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이제 증언들 네. 그런 것들만 얘기를 했을 거고 올 초에 이미 수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 쭉 지켜보면서 윤석열이 정말 이런 인간이었었구나 모든 자신의 책임은 안 지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부하 직원들한테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실망을 해왔던 거고 네. 마지막에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제 폭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윤석열이 제발등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네.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이 그때 상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막 맞습니다. 안주 뭐 먹었니, 뭐 술을 앉자마자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술을 많이 마신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계엄 그래. 얘기하고 비상대권 얘기했겠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이 얘기는 예. 너 기억 잘 안 나잖아. 술 그러니까,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 끊긴 거 아니야? 예,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했었을 겁니다. 아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네. 윤석열이 아무 말도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 반박을 그럼요. 전혀 못 하고 그냥 헛웃음을 딱 짓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자동 반사적으로 네. 무슨 소리 하냐고 바로 나왔죠. 네. 그런데 허허허 웃는 것이 머릿속에 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날 분명히 필름이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것이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는 했을 거다. 근데 네. 그게 어디서 했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했나? 그러면 그렇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바로 반응이 안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코너에 더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 그 술자리 대통령과 이제 별 3개죠. 3개짜리 이 장군. 뭐 자 우리는 장군이고 뭐 사령관이지만 대통령을 또 대하는 그 군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 정신을 놓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네.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 술 많이 마셨으니까 너 기억 못하지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 그 전략이 무너졌네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 달걀말이를 해줬다면서요. 예, 달걀말이, 맞아요. 네. 그 이제 그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당시에
달걀말이하고 예, 그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네. 내가 달걀말이도 해줬는데 예. 이런 어떻게 생각을 네가 한 감히 아 이렇게까지 뭐 국진이 그런 생각이 좀 셰프가 아니라 내가 해줬다는 걸 강조해서 반 걸 맞아요. 네. 셰프 아가니 예,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지금 이제 이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딱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윤석열 변호인은 부인을 했지만 네. 또 한참 있다 나왔죠. 예, 했지만 그 국힘 대변인도 네. 이게 신빙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했어도 농담이었다. 이게 뭐 이런 변명이 맞아요. 장난으로 한 나왔거든요. 것이었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지금 제가 찾는데 워딩 따옴표 예, 예. 워딩이죠.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삼성 장군 모아놓고 설렁인 다음에 네. 자기가 그 사이 안 좋은 걸로 알려진 한동훈. 정치인은 총구로라도 쏴 죽이겠다고 얘기한 게 농담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실 저도 제 친구하고 제가 총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냥 저기 면전도 아니잖아요. 면전도 아니죠. 뒤에서 나나 걔 총으로 쏴 죽일게라고 소리 하면 저기 절연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농담으로 말한다 이런 식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 나온 걸 봐서는 네. 이게 저기 적어도 국힘 쪽에서도 이쪽 저 분들도 윤석열이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구나. 네. 또는 오히려 이제 심지어 그런 말을 자주 했을 수도 있고. 자주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근데 이걸 농담이라고 말하는 게 네. 현재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장군과 현재 집권 여당 사이에서 네. 누굴 쏴 죽인단 말이 농담처럼 왔다 갔다 했던 건 섬찟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예. 윤석열의 일종의 허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야 다 쏴버려 다 죽여버려 뭐 어떻게 해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군대를 안 갔잖아요. 총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이런 얘기 유난히 많이 하고 뭐 검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경찰만 하더라도 저희는 총을 실제로 쏘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총 훈련도 받고 또 군대 간 사람들 다 총을 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눈앞에서 칼로 이렇게 막 그 범죄자들이 하는 것도 예. 보고 했는데 본인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영화에서 보니까 봤겠죠. 센 척하려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일부러 막 야 총도 못 쓰냐 총을 쏴서라도 총 칼 이런 얘기를 과격한 얘기를 일부러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이제 군대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총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그렇죠. 크고 참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인데. 총 그 얘기를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하죠. 총이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딱 윤석열이 또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게 그쵸. 됩니다. 그것까지. 저 이제 제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예. 그 아니, 무용총을 한번 만질 기회가 있었어요. 오. 제가 딱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네. 무용총이라도 사람 그렇죠. 아, 사람을 예. 향해서 그러면 하면 안 안 난다. 된다. 그다음에 방아쇠올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본능처럼 콕 만져본 사람들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딸내미한테도 무용총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네. 이런 말을 이렇게 대통령이 쉽게 했다는 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충격이고 그러니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 그런 얘기가 지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정말 뒤처지면은 이게 1년, 2년 뒤처진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냐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상복 입고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시위하는 이 모습들,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은 국회의원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현실 이게 좀 씁쓸합니다. 자, 호리언님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